네, 다음은 차세대 전지로서 많은 용량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리튬 공기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공기 전지는 구성 요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음극으로 역시 리튬 금속을 사용하고, 전해질로서 유기 전해질을 사용하고, 양극으로서 다공성 물질과 공기 혹은 공기가 반응이 잘할 수 있는 촉매 물질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튬이 산화가 됨으로써 방전 시에 산소와 반응해서 결국에는 양극에서 Li2O2가 형성이 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무한정 있는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량이 상당히 높고, 리튬 공기전지는 이론적으로 가솔린과 비슷한 정도의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 에너지 밀도는 산소를 제외하게 되는 경우에 대략 11,000Wh/kg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를 제외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산소 탱크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O2가 환원이 되는, 즉 ORR 반응, 산소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스템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튬 공기 전지의 문제점인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극 같은 경우는 유기 전해질에 녹지 않는 절연체인 Li2O2가 너무 크게 형성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Li2O2가 작게 형성이 되지 않고 너무 크게 형성이 됨으로써 전기 전도도 감소가 되고, 또 Li2O2를 다시 차징을 할 때 너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과전압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Li2O2가 전해질에 녹을 수 있는 첨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차징이 될 때 결국에는 오버 포텐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OER, ORR, 즉 산소 발생 반응, 그리고 또 디스차지가 될 때도 높은 볼티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ORR, 산소 환원 반응 촉매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리튬 에어 전지, 리튬 공기 전지 같은 경우는 공기 중 산소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CO2나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다공성 물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해질을 보시게 되면 전해질의 경우에는 방전 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슈퍼옥사이드 애나이온 라디칼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슈퍼옥사이드 애나이온 라디칼의 경우는 전해질하고 반응해서 분해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즉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양극이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열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질의 증발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전지로는 음극으로는 리튬 금속 또는 탄소를 사용하고, 전해질로서 고체 전해질,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 세라믹계 고체 전해질 혹은 복합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극으로는 금속 산화물을 쓰고 있습니다. 양극으로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NCM계의 금속 산화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음극 소재의 탄소와 바인더, 그 다음에 양극 소재도 NCM 계통의 양극과 바인더를 쓰고 전해질에 리튬이 녹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해질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가 전고체 전지에서는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화 특성이 없고 액체 전해질 제거를 통해서 패키징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또 안정하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해질에 호모와 루머 사이의 윈도우 안에 들어와야 안정한 전지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전압, 고에너지 밀도, 전고체 전지의 경우에는 고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에너지 밀도 전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기존 이온 전지의 경우에는 먼저 패키징을 하고 나서 단전지의 직렬 연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팩 제조 시에
셀 간 연결에 따른 부피 무게가 증가가 되는데, 바이폴라 전고체 전지의 경우에는 전극 및 전해질을 적층하여 제조해서 셀 구조가 단순화돼서 단전지 내 직렬 연결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전고체 전지의 경우에는 좋은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요 고체 전해질의 소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티피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폴리머계, 예를 들어서 PEO,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베이스의 폴리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전극 계면과의 밀착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LIB, 리튬 아이온 배터리 공정 적용이 용이하고, 하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도도가 낮은 편이고 또한 고온에서 구동을 해야 합니다. 설파이드계, 예를 들어서 LGPS 계통의 설파이드 계통의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온 전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극과 전해질 접촉 계면 형성이 용이한 반면,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수분 안정성이 낮고 그 다음에 유해성, H2S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될 때 안정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옥사이드 계열, LLGO라는 옥사이드 계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기 중 안정성이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합니다. 높은 이온 전도도, 물론 황화물계보다는 낮지만 이온 전도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극과 전해질 접촉 계면 형성이 어려워서 고온 소교를 해야 돼서 대면적화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을 이용한 전고체 전지 개발은 폭발적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황화물계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과 동등하거나 또는 근접한 수준의 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물계 소재보다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변형도 가능하고 플렉서블하게 만들기가 용이하고 표면 접촉이 용이합니다.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황화물계 전해질과 실버 카본을 음극으로 기반한 전고체 전지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발표를 한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카본 위에 실버가 올라갔을 경우에 리튬이 디파이션이 될 때 덴드라이트 형성을 리튬과 실버의 엘로잉을 통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지를 구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의 전고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고분자계 전도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고, 2030년에 최종적으로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종기원에서 종합기술원에서 1000회 이상 충방전 가능한 전고체 기술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2027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목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이승우 조지아 공대 교수 등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협업을 개시했고, 2030년 이전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이 상용화를 할 경우에는 가장 성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전해질인데요. 황화물계 전해질 개발의 주요 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스터빌러티, 셀 어셈블리, 일렉트로 패브리케이션의 결국에는 주요 난제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수분 안정성이 낮고 수분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형성합니다. 또 소재와 전극 제조 공정의 단가가 높게 되고, 양극, 음극, 활물질과 계면에서 결국엔 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계면층을 형성해서 새로운 계면층이 긍정적인 계면층이 형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계면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속도 특성과 전고체 전지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진들이 소재 조성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특히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도화를 통해서 수분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극재 위에 안정적인 물질을 코팅을 하여서 계면의 안정성을 향상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주요 난제가 해결할 경우에는 황화물 기반으로 전고체 전지가 상업화될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액체를 기반으로 한 리튬이온 전지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성 있는 전지가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물계 전해질 개발의 난제를 말씀을 드리면 황화물계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온 전도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과 계산화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조성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야 되고, 따라서 또 새로운 물질을 합성함으로써 이온 전도도가 높은 산화물계 전해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물계 전해질은 전극을 전체 전지를 시스템을 만들 때 고온의 소결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극 활물질과의 고온 공소결을 진행 시 부반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낮은 온도에서 LLTO의 경우에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LCO와 공소결을 할 때 낮은 온도에서는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700도, 800도로 올라감으로써 타이타늄계 옥사이드라던가 코발트 타이타늄 옥사이드, CO3O4 등의 혹은 Li3PO4 등의 부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온 공소결에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접촉을 좋게 하는 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부반응이 일어나서 부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원리와 기술과, 그리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용량은 낮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차세대 전지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그 차세대 전지가 잘 개발이 돼서 상업화가 2026년, 7년, 또 2030년 등의 상용화가 돼서 앞으로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2차 전지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